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고온 조리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기생충이 존재하며 의료 전문가들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를 건강 보양식으로 오해하고 즐겨 드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노년기 건강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 후 기생충이 뇌로 침투하여 발작을 일으키거나 담도암으로 진행되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목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73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인데 민물고기 회를 드신 후 불과 6개월 만에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될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그 위험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믿는 이 음식에 실제로는 3,000마리가 넘는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드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기피하는 첫 번째 위험 음식은 바로 민물고기 회입니다. 혹시 강에서 갓 잡은 쏘가리, 참붕어, 잉어 등을 회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민물고기가 바다 생선보다 깨끗하다고 여기거나 1급수의 맑은 물에서 자랐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1급수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10종 중 9종에서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염의 밀도입니다. 피라미 한 마리에서 3,000마리가 넘는 간흡충이 검출되었으며 돌고기라는 어종에서는 마리당 평균 1,258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간흡충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기생충입니다. 약 1cm 크기의 이 기생충은 인체 내 담도에 흡착하여 20년 이상 생존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담석 형성, 황달 유발을 넘어 결국 담도암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담도암 사망률이 세계 1위인 주된 이유가 바로 민물고기 회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실제 담도암 환자 23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25%인 4명 중 1명이 간흡충 감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췌장암 다음으로 생존율이 낮은 암이 바로 담도암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섭취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년이 흐른 뒤 우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담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3.7%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2.2%가 간흡충 감염입니다. 특히 경북 청송 용전천과 안동 기란천 지역은 감염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채집된 민물고기의 절반가량이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거주하시거나 해당 지역에서 민물고기를 드신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다 생선회입니다. 민물고기가 위험하니 바다 물고기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생선에는 고래회충, 애나이사키즈이라는 기생충이 존재합니다. 국내 연근의 어류 조사 결과 61%가 고래회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 갈치, 광어, 우럭, 오징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어종 대부분이 고래회충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생충이 투명하고 길이가 2cm 정도로 작아 회로 썰어 놓으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래회충을 섭취할 경우 식후 1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생충이 위벽을 뚫고 들어가려 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구토와 오한 등 심각한 증상이 동반됩니다. 실제로 멸치회를 드신 68세 환자가 통증으로 실신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래회충이 장으로 이동했을 경우입니다. 이 기생충은 약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인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며 장까지 내려갔을 경우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냉동하면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 가정용 냉동고는 영하 18도 수준이라 완벽한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민물개와 가재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이들을 매개로 감염됩니다. 지금도 계곡에서 잡은 민물개를 간장게장, 장으로 담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폐흡충은 섭취 시 장벽을 뚫고 뱃속을 이동하다가 행경막을 지나 폐로 침투합니다. 이로 인해 기침, 객혈 등 결핵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오진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심지어 폐흡충이 뇌로 이동할 경우 뇌수막염이나 발작을 일으키며 사지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소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덜 익힌 돼지고기입니다. 최근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돼지고기를 덜 익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유군항미충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유군항미충은 뇌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덜 익힌 돼지고기를 섭취한 50대 남성이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으며 검사 결과 뇌 곳곳에서 기생충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여 뇌뿐만 아니라 눈에 침투하면 실명을, 심장에 침투하면 심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국내 감염 사례는 주로 해외 유입이나 야생동물 섭취와 관련이 있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땅에 떨어진 과일과 씻지 않은 채소입니다.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했다 하여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기농 재배에 사용되는 퇴비에는 해충이나 요충의 알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 역시 흙 속에 기생충 알이 껍질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평생 직접 기른 채소만 드셨던 71세 어르신이 극심한 항문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요충 감염으로 진단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생충 알은 미세하고 점착력이 강해 단순히 물로만 헹구는 것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물고기는 절대 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매운탕을 끓일 때도 뼈와 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충분히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에 약한 간흡충은 충분히 익히기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 생선에는 가급적 냉동 처리된 숙성회나 위생관리가 철저한 양식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산 활어회보다는 사료관리가 되는 양식 광어나 연어가 기생충 위험이 낮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고래해충 발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회를 드실 때는 육안으로 꼼꼼히 살피고 투명한 실 같은 이물질이 보이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생선의 내장은 신속히 제거하여 근육으로의 기생충 이동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민물개와 가재는 게장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20분 이상 끓는 물에 삶아서 드셔야 폐흡충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돼지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조리 중 가위로 잘라 단면의 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은 후 50도의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기생충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채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주방 위생도 중요합니다. 도마와 칼은 채소용, 생선용, 육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채소, 생선, 고기 순서로 손질하신 후 도구들을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물고기 섭취력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무료 대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간흡충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냉동실에 며칠 얼리거나 술에 담그거나 식초나 겨자를 곁들인다고 해서 기생충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환경에서 기생충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1세 어르신의 경우 제가 제안한 위생수칙을 3개월간 철저히 지키신 결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빼앗겼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면서 체중도 늘고 활력을 되찾으셨죠. 현재는 주변 분들에게 이러한 건강 정보를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물고기, 민물개, 가재는 반드시 익혀 드시고 바다 생선은 주의해서 선택하며 돼지고기는 속까지 익히고 채소는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친구나 가족, 특히 민물고기를 즐기시는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